오늘은 중일 대결 보내드립니다. 20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1차전 4국 송태곤 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3구 한국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또 같이 컸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1차전에서 한국 선수, 안국현 선수와 신민준 선수 이 두 명의 선수를 잃은 것이 좀 너무 아프고요. 오늘은 뭐 한국 선수의 대국은 아니지만 이 대국의 승자가 이제 다음번 부산에서 또 한국 선수 그렇죠. 최철환 선수와 거의 뭐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한번 누가 만날지 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그것에 또 관전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판팅이 선수는 이제 연승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20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네, 우승 상금은 5억 원입니다. 정말 이제는 이 한중일 선수들이 정말 탐낼 만한 상금이 됐는데요. 네, 원래도 상금이 꽤 컸는데 네. 더 증액이 되면서 선수들이 더 꼭 우승을 하고 싶은 그런 네. 시합이 되었고요. 대국 규정은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 텀은 6집 반입니다. 네, 이제 1차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그 1차전의 마지막 경기 4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중일 5명씩 출전을 했기 때문에 출전 선수 15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한국 선수가 일단은 지금까지는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은 아직까지 한 명의 탈락자도 없는 상황이고 일본은 지금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지금 탈락을 했고 글쎄 오늘 일본도 한국과 같이 2명이 탈락하게 될지 아니면은 일본 모토키 가스야 선수가 이겨서 네. 중국이 1명이 탈락하게 될지 그걸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역대 대회의 결과입니다. 네, 벌써 19번이 치러졌고요. 한국이 12번 우승, 중국이 6번 우승, 일본 1번. 사실 이렇게 횟수만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지만 최근 전적이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언제부턴가는 중국이 계속해서 좀 우승컵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작년에 정말 너무나도 선수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우승컵을 가져왔거든요. 이 기세가 올해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도 한국 선수들 믿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결하는 일본의 모토키 가스야와 중국의 판팅입니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모토키 가스야 선수는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생소하고요. 지금 해설하는 저조차도 사실은 잘은 네. 몰라요. 그냥 기본적인 대국 뭐 기보도 사실 많이 찾을 수가 없어서 몇 판 보고 이야기 들은 정도인데 의외로 그러니까 실력이 꽤 세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대국 굉장히 좀 재미있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조금 더 이 모토키 가스야 선수의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나이와 입단 연도는 나왔는데 그 전에 양력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세계대회,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 뭐 세계대회에서는 뭐 이렇게 많은 판수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출전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국내 대회에서 그래도 용성전에서 준우승한 적이 있고요. 또 네. 본인방전에서 준우승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보면 이야마 유타 선수가 1인자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치리키료, 시바노 도라마루 그 다음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확실히 일본도 지금 이번이 자국에서 이야기하기에는 거의 뭐 최강의 멤버를 꾸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출란배에서 이세돌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때는 제가 바둑을 보면서 그러니까 딱 뭔가 이렇게 각인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해설을 하게 되면서 오늘 다시 이제 봤었는데 네. 굉장히 좀 깔끔한 바둑을 둔다. 그리고 모양이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판티기 선수가 사실 지금 2판을 이겼는데 2판 다 초반에 잘 풀려서 쉽게 가져갔을 뿐이지 뭐 엄청 잘 뒀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둑 초반 여하에 따라서는 일본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일본도 언제부턴가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포석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죠. 네, 일본도 확실히 좀 예전보다는 바둑이 굉장히 적극적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뭔가 돌과 돌이 부딪힐 때 좀 약한 모습이 있다, 약점이 있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최근에는 딱히 그런 것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세계대회에서 워낙 한국과 중국 선수들에게 좀 치이면서 그냥 네. 느낌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지 실제로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전투력만 보더라도 일단 이야마 유타가 있으니까요. 네. 네, 선두주자로서 확실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지 지금 중계가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네, 중계를 연결해 드리는데요. 네, 되는 대로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있었던 1차전 3국 신민준 선수의 대국이었는데 그 하이라이트 부분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지금 3시가 됐으니까 네. 시작이 되었을 텐데 수순이 넘어온 때까지 한번 어제 대국 좀 못 사실,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어제 수순이 꽤 길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불계승으로 종국이 됐는데 어느 정도 흐름이 넘어갔던 건 꽤 그 전으로 되돌려 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초반은 예. 초반 한 뭐 30수 언저리까지는 뭐 굉장히 침착하게 네. 진행이 됐었어요. 뭐 하변 정석이나 이런 것도 뭐 깔끔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 우상기에서도 모양 자체가 뭐 어려운 변화가 아니었거든요. 일단 백이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끊어서 귀를 차지한 것만 보더라도 여기서 신민준 선수의 전략이 보였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이 네. 정도까지는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 쉽게 둔다면은 뭐 여기 날일자 정도 아니면은 이곳 한 칸 두 가지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날일자로 굉장히 모양을 크게 가져갔어요. 크게 가져갔고 이수 때부터 이제 바둑이 조금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보면 신민준 선수가 여기 부근으로 뭐 어깨를 짚던지 아니면은 뭐 이곳 일감으로 네, 무난하게. 삭감하는 예. 정도로 뒀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일단 신민준 선수의 선택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젖히면서 뭔가 전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뭐 끊어주면 그래도 좀 싸울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끊어서 둔다면은 이렇게 뭐 쭉쭉 이렇게 밀고 중앙으로 둔다면은 이건 어느 정도 자세가 잡혀서 네.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판팅이 선수의 이 날일자로 좀 비껴서 받는 수가 굉장히 좋았고 네, 유연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변 쪽에 흙의 모양이 될 수 있는 곳을 백이 좀 그래도 차지를 해서 둘만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상변을 지금 최대한 모양을 펼친 상태에서 우상 쪽이 워낙 두텁게 처리가 되면서 흑이 선수로 이곳을 두면서부터는 주도권을 이제 확실히 빼앗긴 상황에서 네. 중반전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도 또 한 번의 전투가 이곳에서 있었는데요. 예. 나와서 이제 끊어가면서 뭔가 네. 반전을 좀 노렸고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는 이 돌이 중앙 쪽으로 나오면서 타게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둘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 돌 자체는 쉽게 중앙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문제가 이 부분이 이제 두터워지면서 여길 딱 맞게 되니까 좌변 쪽이 모양이 또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중계를 하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실전 진행은 이곳을 밀고 단수를 쳤는데 신민준 선수의 컨디션이 완벽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장면이었고 이 수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민준 선수가 원하는 건 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자충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를 선수 끝내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네. 이렇게 둘 생각이었으면은 여기서 이곳을 밀기 전에 그때 먼저 뒀어야 되거든요. 이 두 점을 백이 잡고 나면은 백이 밀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하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단수를 쳤으면은 거의 살렸어야 됩니다. 근데 네. 상변 쪽을 교환을 시켜놓고 단수를 치니까 이 두 점을 별로 살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흙은 아쉬울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중앙 쪽 나오는 수순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약간 조금 좋지 못했고요. 이 이후에 이제 실리를 이제 벌어가면서 네.
계속 10집 차이 정도였거든요. 네. 반면으로. 벌어가면서 이제 좀 따라가려고 했지만 이 이후에 이제 판티기 선수가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두텁게 처리하면서 이 바둑을 좀 아쉽게 패하게 됐습니다. 네, 우상기에서 신민주 선수가 먼저 전투를 걸어갔지만 좀 마음 급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쉽게 판팅이 선수가 2연승에 성공을 하게 됐고요. 자, 오늘 3연승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상대는 일본 선수입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농심 신라면배 1차전이 열리는 베이징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금색과 빨간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네,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대국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일본의 모토키 가스야가 판팅이의 연승 제동을 걸러 나왔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뭐 일본은 한 번 우승한 전력이 있긴 하지만 언제부턴가는 사실 3차전에도 모습을 못 내밀었던 정도 그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3차전에 과연 네. 가느냐 못 가느냐 뭐 좀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고요. 일본이 한 번 이제 우승했을 때가 이제 요다 노리모토 그렇죠. 구단이 3연승으로 마지막에 네. 역전 우승을 할 때인데 이때가 좀 재미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그 농심 측에서나 뭐 한국견 측에서나 모두 이제 관계자가 거의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왜냐하면 그래서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한국 선수들이 그때 거의 뭐 세계기전에 다 휩쓸다시피 하고 한국 선수들이 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전 우승이 나올 거라고는 거의 뭐 생각을 안 하고 준비를 좀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요전 노리모토 구단이 3연승으로 이제 역전 우승을 하면서 급하게 그런 뭐 플랜카드 같은 거를 급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아, 네, 연승 네. 플랜카드나 일본 우승 플랜카드 이런 것을. 네. 뭐 상금 보드부터 네, 그쵸.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급하게 제작을 했겠네요. 그때는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 워낙 잘 나갔을 때여서 3연승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결승 정도 올라가는 일본 기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생각할 때 거의 뭐 베스트 멤버라고 생각이 되는 이렇게 나오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야마 유타 구단이나 예전에 이제 뭐 야마시타 구단이나 그러니까 확실히 일본의 1인자라고 생각이 되는 선수들이 농심 신라면배나 여타 다른 세계대회를 잘 못 나왔다고 해야 될지 뭐 안 나왔다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딱 멤버를 봤을 때 이 멤버가 정말 베스트 멤버라고 생각이 될 때가 몇 번 없었습니다. 워낙 일본 그 자국의 스케줄이 바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게 네. 세계대회 상금보다 일본 자국 내 상금이 더 크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치 대국 스케줄이 아예 다 그냥 초에 나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거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세계대회는 나가고 일정이 겹치는 때는 못 나가고 일단 그렇게 되죠.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거죠. 네. 이번에 개막식 때 이야마 유타 선수가 참가하지 못한 것도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최대 기전 중 하나인 명인전 도전기가 또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바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흑은 견실하게 포진을 했습니다. 이 모토키 네. 가스아 선수의 대국을 이제 두 판을 좀 봤는데 네. 느낌이 굉장히 이제 좀 모양 좋은 수들을 두고
아무래도 약간 두텁게 좀 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둑이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전형적인 일본 바둑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전형적인 일본 바둑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전투력이 좀 상승하면서 좀 업그레이드 됐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한테 이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바둑을 보면은 이세돌 구단이 뭔가 좀 전투를 걸어갔는데 그거를 멋지게 받아치면서 오히려 이세돌 구단의 대마를 잡고 아. 이겼거든요. 그러면 검증이 됐군요. 네. 뭐 나이로 치면 판팅이 선수보다 오히려 한 살이 많지만 이제 입단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예의 기사를 좀 벗어난 상위 랭커로 탈바꿈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지금 수술을 완전 저희가 그냥 딱 착점하자마자 이렇게 받아보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뒀다라는 것은 정석이 쉽다고 해서 빨리 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석이 쉽더라도 어떤 정석으로 갈지 그런 거를 이제 주변 돌의 배석이나 뭐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쎄요, 두 선수 모두 좀 이런 포석에 대해서 많이 좀 두어봤는지 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두고 있습니다. 지금 좌상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가장 쉽게 둔다면은 뭐 늘고 이렇게 늘어서 두면은 쉬워요. 뭐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흑의 작전이 너무 쉽게 흑의 작전대로 됐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프로 바둑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은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던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시킨다면은 네. 뭐 한때는 대유행처럼 나오다가 최근엔 조금 나오는 빈도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오죠. 그래도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 이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배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은 흑과 백 서로 뭐 배석 자체가 크게 특이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백은 백대로 이 좌 쪽과 어울려져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흑은 흑대로 상변 쪽 모양을 자연스럽게 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한국 입장에서는 이 대국을 뭐 누가 이기나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일본의 모토키 가스아 선수가 이기를 좀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모토키 가스아 선수가 더 쉬울 것 같아서가 아니라 네. 이게 연승을 하게 되면 그 연승하는 사람 맞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7연승, 6연승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연승을 하게 되면은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한 상태에서 계속 두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 연승을 빨리 끊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좀 실력 외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좀 부담을 더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마인드 컨트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서는 일본의 모토키 가스야 선수를 그래도 뭐 둘 중에 한 명을 응원한다면 네. 네, 응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밸런스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2차전 정도만 되면 일본 선수들이 좀 추풍낙엽처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삼국이 모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우상기 선수를 해두고요. 정석을 선택합니다.
네, 현재 우측에는 지금 두고 있는 두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판팅이 선수와 모토키 가스야 선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 저희만의 화제의 인물 두 게시 기록자 두 명도 같이 앉아 있네요. 어제 제가 목준석 감독과 그 인터뷰할 때 물어본다는 게 이제 바둑적인 이야기야 다른 이야기 물어보다가 깜빡했어요. 아, 그걸 그런 예, 건가요? 그걸 물어보려고 네. 했었었는데 네, 역시 판팅이 선수 239과 같은 옷을 오늘도 착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글쎄 오늘은 모르겠고요. 이국 둘 때 제가 현장에 있는 박정상 구단에게 연락해서 그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검토실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검토실에서 분명히 최근에는 연구할 때 무조건 인공지능이 거의 같이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오픈 엘프고를 거의 써요. 그걸 거의 쓰는데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중국은 중국 기원이 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중국 선수단이 검토실에서 검토를 안 했다고 합니다. 아, 더 많은 선수들과 기원해서 자리를 잡았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볼 수가 없네요. 네, 검토실에서 네. 뭐 있질 않으니까 뭘 어떻게 연구했는지 알 수가 없고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의 선수가 왔는데 그런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검토를 했다라고 해요. 단장 고바야시 사토루 구단과 네.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요.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네. 백에 이제 원하는 그림은 붙여서 단수 치고 넘어가서 하변의 실리를 지우면서 자연스럽게 이 3-3을 좀 없앴죠. 이 3-3 들어가면 이제 네. 바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건 우변 흙이 들어왔을 때와는 좀 다르네요. 귀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우아기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좀 지켜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물론 흙이 실리가 크지만 백도 우하기를 원래 노릴 수가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선수로 두텀을 차지하고 다른 곳을 간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변 같은 거는 흙의 피해가 더 커요. 왜냐하면은 이 좌하기의 정석 자체가 3-3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는 건데 하변 쪽을 진행시키면서 이 3-3을 자연스럽게 없앴기 때문에 우변과 하변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흙도 순순히 넘겨주면 안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네. 차단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공간이 넓어서 공격이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 보통 두는 수법이 여길 붙이고 3-3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바둑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은 끝내기를 조금 하면서 확실하게 이 좌하기 쪽 모양을 정리하는 것. 흑은 하변 쪽의 실리를 그래도 백에게 내어주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막아낸 것. 이런 수법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수순을 바꿔서 둘 때도 있어요. 먼저 먼저요? 3-3을 네. 들어가고 붙여서 둘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손을 뺄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이곳을 둔 이상에는 무조건 정리를 계속 할 거고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단수 친다든지 해서 바꿔치기가 일어나긴 하는데 지금은 하변 쪽의 가치보다는 이 좌하기 쪽의 실리의 가치가 좀 더 클 것 같기 때문에 백은 좌하기 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가는 쪽으로 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백이 그냥 넘어가면 귀를 지킬 수 있는데 별게 없나요? 그냥 이렇게요. 네.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약간은 조금 그러니까 뭔가 좀 2% 부족한 듯한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 일련의 수순들이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정석처럼 두어지고 있는 게 신기하네요. 많이 두어진 네. 적은 없어요. 하지만 실전에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가 많이 있고요. 네. 아, 이걸 늘었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귀를 살면은 뚫어서 모양이 당연히 좋고요. 이쪽을 이제 막으면은 이 정도로 해서 지켜서 아직 넘어가는 맛을 좀 남겨놓겠다. 흙이 이제 지키면은 손을 빼서 다른 곳을 주겠다. 이런 네. 뜻이네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두는 거. 하변을 많이 못 깨도 발 빠르게 두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흙도 하변 쪽을 뚫리는 것이 워낙 아파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변 쪽을 막을 것 같고, 글쎄요, 이렇게 늘어서 지금 두는 것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여기 붙이기 전에 먼저 들어가고 젖힐 때 붙이는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두는 것이 배그로 하여금 좀 변화 여지가 없게 두는 수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일단 지금은 뭐 다른 수순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여길 두고 이곳을 둘 때 그냥 이게 모양이 네. 두텁겠죠. 네, 여기로 맞고 백은 이곳을 한 칸 정도 뛰고 여기냐 아니면은 집으로는 우상기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뚫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막았고요. 보통 잡을 때는 날일자로 많이 가는데 지금 이게 좀 더 두터울까요? 지금은 뭐 어차피 날일자를 두나 이렇게 두나 똑같이 잡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모양상으로 좀 더 두텁다고 보이고 그리고 날일자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들여다보는 건 어느 정도 선수라고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들여다보는 게 뭐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두터워 보입니다. 지금 흙이 외롭게 3-3에 있는데 지금 잡히긴 했는데요. 항상 3-3 사활은 어렵습니다. 흙이 이 선을 막혀져 있어도 그래도 맛이 없나요? 여기가 막혀져 네. 있으면은 맛이 좀 나빠지죠. 물론 수는 안 돼요. 이걸 뭐 집어넣고 둔다고 해도 다 선수가 돼도 네, 다 선수가 돼도 네. 수는 안 되는데 이제 조금 약간 찝찝해진다는 거는 여길 둘 때 사실 이 돌이 없으면 그냥 막아도 음, 이렇게 둬서 잡혀 있고 여길 둬도 들어가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막아져 있으면 이곳을 둘 때 백이 들어갈 수가 없고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네. 그 수가 선수되면 좀 좌변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여기 둘 때 네. 이제 뭐 눈목자로 둬야 되는데 뭐 이런 이쪽 언저리는 뭐 당연히 다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막혀져 있다고 해서 바로 수는 안 됩니다. 어차피. 네. 그걸 기대하면서 막는 건 오히려 흙의 과욕이 되겠네요. 네, 하변 쪽이 뭐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네. 좀 무리 같고요. 흙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를 만약에 두고 백이 한 칸 뛰던지 우상기 쪽 두는 것이 너무 백의 의도대로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손을 빼고 오히려 먼저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해서 다르게 좀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하변은 단수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도
백이 아까 전에 처음에 넘어갔을 때 귀가 자연스럽게 지켜진 건데 거기에 이제 한 수를 더 투자한 꼴이 됐기 때문에 하변에 넘어간 거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백의 경우도 만약에 이제 흑이 손을 뺐을 때 둔다면 단수 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고드는군요. 좀 더 이제 네. 파고들 확률이 높고 결국은 넘어가야 하나요? 결국 넘어가야 되면 손 빼는 것도 굉장히 유력하겠네요. 손을 뭐 빼야 되겠는데요, 오히려. 변을 뚫리면 모를까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큰 자리 지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모토키 가시아 선수로서는 지금까지 세계 대회 몇 번 나오긴 했는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중 선수들과 대결한 적이 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일 것 같아요. 뭐 리민배나 클로비스배 다 합치더라도요. 일단 20번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 합쳐도.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이제 농심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나오는 단체전이기 때문에 네. 긴장이 더 될 수가 있죠. 뭐 제가 농심배는 대표 선수로 뽑혀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선수들이 네. 아무래도 단체전 같은 경우는 개인전은 그냥 지면은 그냥 나만 아프면 되는데 나만 단체전은 삭히면 네, 되거든요. 근데 단체전은 네. 미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렇죠. 힘듭니다. 자, 여기서 모토키 가시아 선수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과연 손을 뺄까요? 아니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과연 2차전 5국에서 한국 선수와 만나게 될 선수는 누가 될까요? 판팅이 선수와 모토키 가시아 선수 오늘 4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여기서 흑 차례 뭔가 착수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착수가 좀 네. 이어지고 있고요. 아, 손을 뺐어요. 지금은 이 선택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변 쪽을 받아주면 물론 뭐 한 수의 가치는 있지만 너무 백의 의도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손을 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을 뺀 것도 뺀 것이지만 좀 견실하게 안정적인 수를 찾아냈습니다. 네, 모토키 가스야 선수의 예. 대국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냥 깔끔하다. 예. 다 집어서 은수를 물어보고요. 지금 모토키 가스야 선수가 하변 쪽을 훅으로 받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귀에 그 끝내기로 봐서는 손해거든요. 끝내기로 보면은 사실 이곳을 이제 이어서 받는 것이 나은데 지금 여기로 호구 친 거는 하변 쪽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로 이었다가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이 변화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다 말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되고 여기를 뭐 끊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이 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하변 쪽이 완벽하지 않다. 끝내기로는 좀 손해일지 몰라도 하변 쪽에 이제 신경을 써줬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백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갑니다. 네, 두텁게 처리를 했습니다. 내려서 결정을 다 지어두는데요. 지금은 가능하겠네요. 어떤 뜻인가요? 이거는 이제 막으면은 이곳을 막아서 원래는 네. 백이 늘어서 두는 수를 이제 선수로 둘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이 끊어서 잡는 것이 이제 후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흑이 이으면은 아무래도 옆에 붙이는 이 뒷맛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 수가 바로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내기로 흑이 이득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근데 만약에 백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있으면은 사실 귀로 둘 수도 있거든요. 뭐 귀로 둘 수도 그렇네요.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우변 쪽이 워낙 얇아지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두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집으로 손해보지 않는 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우하귀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다시 백이 선수를 잡았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바둑TV에서 어제 승리를 거둔 판팅이 선수 그 직후에 바로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어제 참 아쉬운 순간이었죠. 我 판팅이 觉得我这两선수입니다. 盘发挥的都还不错，基本上现在不会去想这些，还是会一盘一盘努力去下。明天的对手应该说我不是特别了解，还是希望就是正常发挥出自己的水平吧。 네. 참 굉장히 담담하게 네. 확실히 좀 경험이 많은 선수라고 느껴집니다. 네, 일단 네. 지금 첫 번째 주자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2연승을 거뒀기 때문에 뭐 내가 연승을 더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지금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자기의 바둑을 둘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게 무섭거든요. 아, 그렇죠. 자, 한 판 한 판 연승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좀 최선을 다한다는 판팅이 선수였고요. 초반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여기를 젖혀놨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흙이 있고 호구로 된다라고 거의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곳이 흙이 교환을 안 해놨으면은 백이 여길 늘고 받을 때 이곳 들어가는 거에 대한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도 백이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곳을 흙이 젖혀서 부분적으로는 흙이 이득을 받지만 이곳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가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백의 수가 여기로 둬서 우변 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냥 하변 쪽을 움직일 것 같아요, 여기를. 그래서 집으로 큰 곳을 가네요. 네, 이렇게 둬서 여기를 네. 2단 젖히면은 끊어서요. 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있고 넘어가면은 나가는 것 때문에 흙이 거의 받아야 되거든요. 선수로 많이 하네요. 네, 선수로 진행시킨 네.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변 쪽을 가는 수순을 아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은 과연 다음 한 수를 어떻게 예상을 해볼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네네. 만약에 이제 제가 많이 만나본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라면 좌변에서 눈목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좌하기에서. 여기요? 아니요, 더 위로. 어디까지 그러니까 올라? 어디죠? 아, 여기요? 네, 7선으로. 아, 여기요? 네, 기분은 정말 좋거든요. 뭐 둘 수 있겠죠.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법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그냥 일리 있는 수를 그런 이야기하셔갖고 건가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네. 그래도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뭐 충분히 둘 수 있는 작전이긴 하지만 만약에 좌변 쪽을 지킨다면 이렇게 두기보다는 그냥 이런 정도로 지키는 쪽으로 둘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좌변 쪽보다는 가치가 하변 내지 우변이 더 클 것 같아요. 보통 많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한 수로 큰 집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 그곳이 무조건 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좌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야기하신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보통 선수들이 선택을 할 때는 다음 수가 있는 수들을 좀 많이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냥 좌변에 지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집 그냥 나의 집을 그냥 지키는 거잖아요. 모양은 예쁘거든요. 네. 근데 좌변 지키는 것 뭐 이상하지는 않아요. 네, 충분히 뭐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하변이 가장 유력해요. 그 유력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하변을 안 둘 거면은 이 교환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변을 흙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호구가 돼 있기 때문에 진짜 막아서 좀 크게 지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이곳을 뭐 네.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져서 그리고 호구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혹시라도 예. 뒤로 받는다고 쳐도 이 교환이 없으면은 백이 2칸 정도 뛰어서 다음에 이제 한 칸으로 밑을 지운다는 수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교환 자체도 이런 수를 선수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팅이 선수가 여길 뒀다라는 것은 귀로 받으면은 하변 쪽을 움직여서 수를 내는 쪽으로 두고 변으로 받으면 선수로 진행시켜 놓은 다음에 집을 지우는 쪽으로 두겠다. 그런 의도일 확률이 좀 높아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겠네요. 제가 볼 때는 하변을 밀어서 둘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 이제 소강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딱히 흙이 잘못 둔 것은 없지만 뭔가 흙을 가진 쪽이 주도권을 잡은 듯한 느낌이 없이 포석이 끝이 나면은 왠지 백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뭐 흙이 실수를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덤이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초반에서 중반까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넘어가면은 백 쪽이 좀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은 그냥 백이 살짝 백으로 두고 싶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뭔가 좀 선수들이 두는 걸로 봐서는 하변 쪽이죠? 네, 하변 네. 쪽인 것 같은데 착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그곳을 건드려 가기 시작했고, 백 입장에서는 처음에 우하기 쪽 둘 때부터 좀 생각하고 있었던 수순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흙이 지금 연결고리를 꽉 막아버리면 안에서 쉽게 사나요? 아니요, 뭐 쉽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 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를 혹시 막으면은 백이 최선이 뭘까 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젖힐 수 있나요? 단수 치고 누르면? 호구 그렇네요. 네, 호구 쳐서. 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지금 그러니까 당장은 백이 잡힌 상황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잡힌다고 해도 백 입장에선 잘만 버리면은 둘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한 10집 주고 중앙을 다 막을 수만 있다면. 네. 보니까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이거 둬도. 그러니까 뭐 최소한 그냥 여기 있고 여기 느는 것이 선수라서 네,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있기만 해도 네. 그냥 제일 쉽게만 둬도 살아는 있네요. 차단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단만 했지 그 다음이 없네요. 네. 흙은 여기서 후수를 뽑게 되는 진행이 돼서는 좀 곤란하고 여길 둘 때 2단 젖혀서 둔다면은 위로 끊어서 후수를 뽑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을 때 이어서 지킬 때 넘어가고 여기 늘림 당하면은 이 흙 넉점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거의 받아야 되거든요.
이러고 백이 선수를 뽑으면 백이 좀 편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그냥 늘어서 두고 위로 끊는 다음에 이제 같이 위로 단수를 쳐서 이런 식으로 두면 되기 때문에 네. 백 입장에서는 결국은 다시 따내고 후수로 넘어가고 이러고 이제 흑이 우변 쪽을 들어간다든지 좌변 쪽을 뭐 침입한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모토키 가스야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4년 히로시마 알루미늄배 신예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중요한 건 본인방 리그 진입을 한 것과 그 다음 해에 도전자 획득을 한 건데요. 이 일본 리그는 사실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진입하기가 힘이 듭니다. 네, 일본에 있는 이제 뭐 큰 시합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도전자까지 되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의 기사가 도전자까지 가려면 한 열 몇 판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리그에서 올라와서 그 다음 리그에서도 또 올라가고 그렇죠. 또 그 다음 리그에서도 그러니까 뭐 1부, 2부, 3부, 4부 약간 이런 식으로 있어서 네. 그러니까 4부에서 뭐 1등 해서 뭐 3부로 올라가고 3부에서 또 1등해서 뭐 또 2부로 올라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야마시타 게이코 선수가 이제 들어가는 가장 윗단계 리그가 S1이라고 본다면 가장 아래에 있는 조는 5부예요. 저도 아마도 이제 일본도 당연히 이제 네. 뭐 기사 수가 늘어나면서 그것도 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이제 한창 뭐 세계대회 나가고 일본 이제 시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알 때는 네. 그때도 이미 한 10판 이상 이겼어야 되거든요. 네. 예,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각 네. 조마다 또 1위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각 조마다 한 3-4판 이상 이겨야 하는 거니까 이 본인방 리그, 메인 리그에 진입하는 것과 도전자까지 딴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타이틀을 한 번 따면 왜 이렇게 푸근할 것 같죠? 그러니까 뭐 타이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승을 해도 선수권전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틀 홀더가 본선부터 다시 두는 이렇게 시합 제도가 좀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타이틀 홀더는 그냥 도전기만 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후지사 슈코 선생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4판만 이기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위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굉장히 편하죠. 일본 같은 경우도 시합이 이제 예전에 한창 많다가 일본 바둑이 조금 이제 하향세가 되면서 좀 없어졌다가 다시 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7대 기전이라고 하는 그 시합은 굳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신의 기전이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신의 육성에 대해서 좀 많은 좀 고민과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정확히 뭐 몇 개의 시합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예로 한국에서 이제 바둑 수업을 받던 어떤 일본 학생이 이제 일본에 가서 입단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언제든 시간 될 때 뭐 놀러 와서 같이 뭐 바둑 공부하자 했는데 네. 그 신의 기사가 일본에 자신이 출전할 수 있는 시합이 20개가 넘어서 시간이 안 난다라는 말을 했대요. 부럽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한국도 뭐 신의 기사들이 뭐 대국할 기회가 그래도 신의 기전 때문에 많긴 네. 많지만 20개는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도 확실히 좀 다시 어떻게 보면 부흥기까지는 아니어도 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대회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성을 하는 대단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 측에서 지금 뭐 글로비스베나 그러니까 시내 대회를 일본에서 세계 대회 주최를 시내 쪽으로 좀 많이 해요. 시내 기사들 쪽으로 뭔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네요. 국제 본선 기전, 네. 국제 기전은 없거든요, 지금. 네, 후시츠베 이후로 생기질 않고 네. 있는데 백은 일단 흙이 네. 막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장 첫 번째로 생각되는 건 늘어서 두는 거고 이곳을 막힌다고 해도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지금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둘 것 같아요. 백은 당연히 늘어서 하변 쪽에 있는 흙의 실리를 뭐 초토화시키는 쪽으로 둘 것 같습니다. 뭐 투키가스아 선수의 이은수는 중앙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겠다라는 수이긴 한데 실리적인 부분으로 보면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 느는 것보다는 손해를 볼 수밖에 네. 없어요, 지금. 저는 지금의 진행은 이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예, 여기 늘었을 때 어떻게 두겠다는 건지 다음 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이렇게 선수가 돼 있어서 네. 살아 있거든요. 너무 크게 살아 있고 문제가 흙이 차단하는 것이 후수예요, 지금. 그래서 안 두고 있으면 나중에 백이 아예 그냥 차단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돌 전체 네. 자체를. 뭔가 흙이 좀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뭔가 꼬였어요. 판팅이 선수가 네. 첫 번째 대국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초반 한 채 50수가 되기 전에 우위를 점했거든요.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뭔가 적극적인 새로운 수법을 들고 나왔는데 그 수가 조금 실패를 하면서 쉽게 우세를 점했고 어제 두어졌던 신민준 선수와의 대국도 신민준 선수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두어갔는데 실패하면서 초반을 쉽게 가져갔고 오늘은 딱히 모토키 가스야 선수가 적극적으로 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그러니까 세 판 모두 출발이 굉장히 네. 좋아 보입니다. 세판만 놓고 보면 초반을 풀어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일단 백은 하변에 늘어서 둘 가능성이 높고 흑은 하변을 건드리는 순간 거의 후수이기 때문에 뭐 손을 빼고 좌변을 침투하던 우변을 침투하던 뭔가 다른 곳에서부터 바둑을 좀 풀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늘었죠. 네, 네.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고요. 실리의 균형이 좀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하변이 그래도 흑이 투자를 많이 했던 곳인데 아예 집이 하나도 안 났잖아요, 지금. 우하만 남게 됐는데요. 그렇죠. 우하기도 집 계산할 때는 이제 흑이 이걸 잇는다고 봐도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12집. 그러니까 흑의 확정가가 12집, 15집, 27집, 이곳이 10집, 37집인데 백이 하변만 봐도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이곳까지가 25. 좌변을 빼도 30집. 그러니까 자체로 지금 반면으로도 상변의 발전 가능성과 좌변의 발전 가능성은 오히려 좌변이 좀 더 넓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흑은 이제 좀 자랑해야 될 만한 것이 이제 하변 쪽에서 이 두터움인데 폐계돌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펼쳐져 있어서 이거는 누가 봐도 흑이 좀 포석이 꼬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꼬인 거에 이제 첫 번째는
이 진행이 일단 마음에 좀 들지가 않아요. 여기 진행이 첫 번째로 마음에 들지 않고 결과적이지만 과연 이 선택도 이 정석 선택도 맞았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흑이 모든 곳을 다 정수로는 뒀는데 선착의 효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변 다파인 것 아픈데요. 흑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막막하네요. 무난하게 둔다면요. 우변 쪽 씌어와도 이쪽 저쪽 뛰는 것이 있으니까 잡히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좌변 쪽 이제 들어가는 정도. 흑도 이러면 흑이 들어가면 백도 우변 쪽 뛰고 뭐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이제 우변 쪽 들어가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역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장 쉽게 진행이 돼도 이 교환 때문에 이 우변의 가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백이 좌변 쪽 지키게 되면은 백의 집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뭐 좌변 일당백인데요. 네. 지금 뭐 AI 승부 예측은 57대 43으로 나오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차이가 나요. 뭔가 꼬여도 너무 꼬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 7대 3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초반은 좀 꼬였고 이제 뭐 도끼가세 선수는 뭐 좌변 쪽 침입이냐 우변 쪽을 둔다면 침입은 지금은 좀 침입보단 차라리 이런 데를 붙여서 아예 가르는 거네요. 네. 네. 이런 진행이라면 흑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백이 어떻게 보면 망하는 그림이거든요. 네. 여길 뭐 붙여서 늘어준다면은 이거 자체로 약간 좀 활용을 했다라고 보고 좌변 쪽을 갈 수도 있고요. 둔다면 침입보다는 붙이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우변 쪽으로 역시 붙여갔네요. 그곳에서부터 뭔가 변화를 좀 이끌어 내보겠다. 네. 분위기 반전을 시도합니다. 백이 가장 쉽게 네. 두는 거는 그냥 뭐 얼마나 큰 득이야 하면서 이제 늘어주는 건데 이거는 왠지 또 대국 심리상은 거의 뭐 제일 두기 싫은 수 중에 하나거든요. 지는 것 같죠? 예, 특히나 여기가 네. 지금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백이 선택한다면 이런 수를 일단 먼저 연구를 해볼 것 같습니다. 2단 젖혀서 흑이 차단해도 이거는 중앙 쪽 물론 선수로 흑이 실리로 득을 보긴 했지만 워낙 두텁게 처리가 돼서 백이 둘만 하거든요. 이제 이 변화가 이제 여기가 두는 것은 좀 뭔가 복잡하긴 하네요. 백의 모양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버리나요? 흑이 그래도 이 정도라면 일단 실리로는 확실히 득을 봤기 때문에 지금 실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선수로 처리를 했으니까요.
백이 아래로 젖히고 끊고 나서 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곳이요. 아래로 미는 게 나을까요? 아래로 밀게 된다면 지금 이곳 단수 쳐서 약간 곤란할 것 같아요. 아, 축이 네. 걸리나요? 이거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둬야 되는데 축이 백이 유리하다면 둘 수 있는데 축이 네.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두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위로 미는 것도 축이 흙이 유리해서 그냥 치받고 넘어가 버리면은 치받고 여기를 지금 이렇게 받으면 자체로 끊겨서 곤란하고 수습이 잘 안 되네요. 물론 뭐 네. 전투 자체가 어렵긴 하겠지만 백 쪽에서 바라는 진행은 절대 아닐 겁니다. 특별히 좀 두고 싶진 않지만 진짜 뭐 아무리 생각해도 또 뭐가 둘 게 없으면은 뭐 여기로 늘던지 아니면 뭐 중앙 쪽을 차라리 그냥 중앙 쪽으로 두던지 그냥 그런 식으로 둬야겠네요. 네, 하변에서는 백이 잘 처리가 됐는데요. 그 포인트를 흙은 우변에서 찾고자 합니다. 백은 어떤 능수를 보여줄까요? 네, 판탱이 선수 대 모토키 가스야 선수의 대결. 자, 우변에 어떻게든 능수를 하긴 해야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붙여서 둘 때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뭐 위로 젖히는 것, 아래로 젖히는 네. 것, 느는 것, 위로 느는 것. 뭐 이 정도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위로 젖혀서 두는 것은 늘고 뭐 중앙 쪽 바둑이면 백이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아래쪽은 늘죠. 아래쪽으로 늘고 흙이 밀고 올라가는 이 진행이라면은 지금 이곳의 간격이 좀 일단 별로 좋지 않고 이 젖힌 수 자체도 득인지가 좀 의문이기 때문에 백 쪽에서는 지금은 별로일 것 같아요. 이 선택은. 네. 차라리 뭐 위로 늘어서 보통은 이제 한 칸 뛰고 여길 붙이고 밑으로 붙여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 정도로 진행시키고 백이 손을 빼서 좌변을 둔다든지 상변을 침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위로 뒀네요. 이런 장면에서 이제 흙은 거의 이제 어깨 짚는 정도로 이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이 무난하고 만약에 여기에 돌이 없다면은 당연히 욕심을 좀 더 부릴 거예요. 이곳을 둬서 막을 때 두면은 그만큼 집으로 좀 이득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성립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돌이 백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렇다면 백이 받아주기보다는 백도 쉬어가거든요. 들어오는 게 아프진 않네요. 그렇죠. 여기가 집이 다 지워져 봤자 이곳은 다 지워져 봤자 진짜 이제 별게 없는 부분이 이 있는 것이 선수가 안 되면은 그만큼 흙은 이곳 끝내기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백 입장에서 여기 부분 집 지워지는 것은 사실 겁나지 않습니다. 욕심을 좀 네. 냈어요. 모토키 가스야 선수가 그냥 어깨를 짚어서 무난하게 두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 좀 더 이득을 보겠다. 이렇게 된다면 백도 뭐 거의 무조건 반발해야 됩니다. 막아줄 거란 기대는 당연히 안 했을 텐데 네, 버텼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좀 더 강수를 네. 지금 뒀습니다. 적당히 집을 나눠 갖는 건 불만이라고 봤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건 백이 쉬워간다고 했는데 탈출로가 있는 건가요?
탈출을 뭐 하려고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아, 좀, 좀 없어 보이는데요. 좀 별로 네. 탈출을 하긴 했는데 모양이 좀 좋지가 않아서 네. 뭐 딱히 이렇게 떠오르는 참고도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뭐 흑도 일단 안쪽에서 뭔가 자세를 좀 잡으려는 그런 진행을 하겠죠. 뭐 이렇게 일단 살고 나면 중앙에 흑 한 점이 백에겐 눈의 가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아, 오, 사전 공작 시작합니다. 글쎄요. 지금은 여기 이수까지가 이렇게 선수가 된다면 당연히 백이 좋은데 이것까지는 될지가 사실은 의문이에요. 찝겠죠. 네, 찝어서 둬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어서 둔 다음에 넘어가는 수가 없어야 이제 나중에 이제 귀에 이런 맛을 좀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 네. 지금은 이 두 점이 여기 두 점이 있어서 둔 순간 넘어가죠. 바로 넘어갈 네. 수가 있어서 백이 지금 이곳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흑이 찝었을 때 단수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죠. 어차피 뭐 어디 지켜야 되는데 흑이 나오면은 진행 자체가 좀 별로거든요. 판티기 선수는 아마도 여기 받는 거는 당연히 안 줄 거고요. 뭔가 이 돌이 그래도 전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손해가 될 리는 없다. 그런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응원군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재차 씌워갈지. 네, 바로 눈에 보이는 자리로 갔습니다. 이게 뭔가 깔끔하게만 뭐 탈출할 수 있다면은 그런 수순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모양 좋게 탈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끊고 싸우기엔 또 흑이 수가 너무 없고요. 흑은 그냥 뭐 우변을 네. 선수로 백의 모양을 지웠다, 집을 지웠다, 뭐 그런 정도로 만족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아까 전에는 좀 굉장히 없어 보이는 행마였어도 사실은 이 교환 자체가 이제 백이 약간 악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진행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길 붙이면은 백이 흐름이 나오나요? 여길 막아버릴 것 같아요. 이어서 두면 늘어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흙이 뭐 이런 데만 이렇게 건너 붙여도 차단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지금 좋은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집으로는 크다고 우겨야 되나요? 비세라고 해도 계획 없이 변으로 뻗진 않았을 텐데요.
시원하게 뚫고 나오는 모양이 없다면 안에서 삶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안에서 사는 거 말고는 딱히 뭐 다른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뭐냐 넘어가는 정도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그래도 집을 선수 여기 안 두기에는 또 백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돌 그렇죠. 자체가 네. 거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선수로 어느 정도 지우고 좌변 쪽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승부 호흡엔 적합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하변 쪽에서 집으로 네. 많이 손해를 흙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두터움은 좀 내어줄지어도 집으로 좀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진행이 빠르게 진행이 된 듯 하다가 하변 쪽이랑 우변 쪽 이런 부분은 어찌됐던 수익기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확연히 대국 속도가 느려졌고요. 지금 우변에 수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싸워보기에는 흙이 먼저 무조건 잡힙니다. 뾰족한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수를 늘리면 바로 중앙을 맞고 중앙을 끊어서 싸우자 하면 안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붙였습니다. 그래도 흙이 붙여서 이 진행되는 수순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확실히 많이 꼬여서 어떻게 뭘 좀 흐름을 좀 만들을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장면이었는데 이곳을 붙여서 백으로 하여금 껄끄럽게 만들었고 지금의 진행은 흙이 바둑이 좋은 건 아니지만 백이 굉장히 좀 껄끄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뻗지 않고 한 칸을 띄웠을 때와 비교하면 집은 많이 눌렸지만 일단 선수가 중요하니까 흙은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찝으면 어차피 흙이 넘어갈 수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돼 있는 게 흙이 좀 더 모양이 나을 그런가요? 것 같은데요. 뭐 큰 차이는 아니겠네요. 네. 이거는 백이 네. 선수로 버리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후수를 잡더라도, 아니, 집으로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선수를 잡겠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여길 늘어서 둔 것은 결국 흙이 넘어가고 백이 하나 받고 흙이 선수로 다른 곳을 갔는데 네. 여길 그냥 막은 것은 만약에 여기서 흙이 손을 빼면은 뭐 너무 쉽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젖혀서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시켜 놓고 아까 초반에 이야기하셨던 지금은 되게 크게 가져갈 것 같아요. 모양 네. 자체를. 여기 차단도 있기 때문에. 집으로 많이 흙에게 내어주더라도 선수로 큰 곳을 좌변 쪽을 키우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깔끔하네요.
백이 어디론가 좌변을 둔다고 하면 그와 좀 맞바꿀 수 있는 큰 곳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두 선수가 선수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흑이 우변에서 네. 뭐 굉장히 실리로 많이 뭐 따라갔어요. 이제 백이 음. 좌변 쪽을 키울 텐데 그 키우는 걸 어느 정도까지 좀 막아낼 수 있느냐. 그게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흑의 집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커졌죠. 네. 여기가 지금 둘, 넷, 여섯, 열, 15집이 늘었어요. 백의 모양이 지워지면서 15집이 늘었고, 지금 계산이 14, 16, 20, 30집, 40집, 50집 정도. 백은 하변이 아까 전에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 25, 30, 35집 정도의 이제 발전 가능성. 그래도 백이 두기 편하겠네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흑이 하변에서 가지고 있는 수텀보다 백이 우변에서 가지고 있는 수텀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네. 백 쪽이 두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걸 끊었어요. 이걸 이어서 둘 리는 없고요. 흑은 뭐 무조건 중앙에서 둘 텐데. 글쎄요. 판티니 선수는 이 교환을 하고 두는 것이 득이다. 훗날 하변의 흑 공격도 노려보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차단을 네. 해서 공격을 노리고는 있는데 득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득인지 손해인지. 그렇다고 백이 후수로 이거를 뭐 이렇게 넘어가겠다고 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건 작기 때문에. 지금 판팅이 구단은 이 교환이 득이다라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자, 이젠 백이 흐름이 좋다고는 하지만 숙제가 남았습니다. 과연 좌변, 이 좌중앙 쪽을 어떻게 그려가느냐. 뭐 어딜 둬도 다 한 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흑으로 이바둑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역시 우변에서 집으로 많이 따라가긴 했어도 여전히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것 같네요. 집으로 많이 앞선 것이 아닌 상황에서 좌변, 지금 백이 좌변 쪽을 키워올 텐데 네. 좌변과 중앙 쪽에 있는 이 두 텀들을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흑이 하변이 최소한 여기가, 그러니까 아예 흑 입장에서는 제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차단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뭐 어디 깊숙이 들어간다든지 뭐 삭감을 한다든지 할 텐데, 편하죠. 네, 근데 지금은 만약에 백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와서 흑이 들어가서 두다가 이렇게 오면은 이거는 바로 차단당하면은 나와서 끊어도 차단해도 안에서 쉽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바로 곤마거든요. 이게 좀 기분이 나빠요. 그렇네요. 여기가. 지금 네. 이 모양이 되니까 백이 두 칸 두는 게 완전 급소 자리가 됐네요. 네, 이 자리. 네. 네. 판티기 선수가 네. 초반을 굉장히 잘 풀어나가네요. 크게 뭐 먼저 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상대 입장에서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쉽게 가져갑니다. 두 칸이 좋아 보이네요. 여기 두고 나니까. 두 칸을 두는 순간
이제 뒀다면 하변 흙을 절대로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여기 뒀을 때 흙이 손 빼면 이곳은 거의 뭐 선수성이라고 보여지고 여기를 흙이 이렇게 둔다면은 계속 뭐 날일자로 둘 거예요. 또 밀리는 건 거의 선수다. 그렇다고 이렇게 두면은 이게 다 집이면은 그냥 뭐 의미가 없잖아요. 더 두는 의미가. 뭐 눈목자와 비교를 했을 때 백의 집이 확 커지는 것이 아닌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곳 눈목자예요? 네. 이곳 눈목자로 둘 때 만약에 흙이 이렇게 두어져서 집이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것도 백의 낙승인데 여기 눈목자를 두면은 그래도 흙이 뭐 깊숙이 아예 침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백이 중앙 쪽 오는 것들이 호구 이런 수들이 있어서 탄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두 칸을 띄워버리면은 일단 최소한의 그 호구 자리를 막아놨기 때문에 과연 이 돌이 차단당했을 때 탄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호구가 나오는 순간 바로 눈 모양이 생성되기 때문에 좋은 네. 자리예요. 역시 판팅이 선수는 좌변을 끌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변 흑도를 압박하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유리할 때 이렇게 고삐를 당기네요. 너무 답답한데요. 흙은 좌변 쪽을 뭐 다 그래도 집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뭐 붙이고 끊고 하는 것 다 양보해 주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 이곳이요. 네. 붙이고 끊는 것도 상용 맥점인데 백이 물론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뭐 싸울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옆으로 늘어서 받아주면은 뭐 웃으면서 물러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백이 너무 쉽게 그렇네요. 예, 네. 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눈 딱 감고 보통 뭐 이런 수도 두긴 두는데 그냥 좀 악수가 될 수도 있어서 아깝죠? 네, 네. 그냥 차라리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고 이런 데 오면은 그렇다 또 이렇게 바뀐 좀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서 계속 머리를 내밀면서 네. 바둑이 네. 일단 확실히 불리한데 그래도 흙은 좌변을 백의 집을 지켜줘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2점 넓지 않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단을 네. 보는 거죠. 차단을 보는 거고 이제 지켜서 두면은 이제 흐름 타서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네요. 백의 첫 번째 응수는 일단 이수가 가장 생각이 되네요. 여기로 둬서 같이 늘면은 밀고요. 네, 밀고 나가서 이곳을 계속해서 노리는 거죠. 그리고 흙이 만약에 후수를 여기 지킨다면 일단 한 수를 흙으로 하여금 약간 좀 놀게 한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좌변 쪽 지키면서 챙길 건 챙기면서 이 2점 계속해서 압박. 여기 붙이는 것이 일단 일감입니다. 그냥 두텁게 두네요. 변으로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네, 건가요? 그러니까 중앙 쪽을 네. 둬서 이게 만약에 돌과 돌이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이 되어서 이게 뭐 세력이 된다라고 보면 모를까? 이거 둘 때 첫 번째 그냥 이렇게 지켜도 이기는지가 그러니까 유리한지는 너무 의문이고요. 의문 정도 아니라 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막상 지금 끊어버리면은 괜히 흙이 좀 돌이 무거워지는
중앙에 한 점을 잡을 방도가 없네요. 이거는 네. 여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돌이 더 무거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돌이 오히려 흙으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흙은 지금 집이 유량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아, 눈 뒀죠? 딱 네. 감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저수가 정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판팅이 선수는 생각을 네. 해봐야죠. 이제 좌변부터 공격을 하면서 여기 약점을 노리냐, 여기부터 차단을 하면서 좌변 쪽을 노리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좀 행마의 확실함으로 따지면은 이곳이, 그러니까 좌변은 어디로 둬야 될지 좀 애매하잖아요. 뭐 네. 여길 띄어야 될지, 이런데 급소를 둬야 될지, 네. 뭐 위로 둬야 될지, 어디 둬야 될지 약간 좀 애매한 반면에 하변 같은 경우는 둔다면 이곳이니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곳이 좀 쉽긴 쉬울 것 같아요. 흙의 응수가 나오면 오히려 방향 잡기는 더 수월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을 두는 순간 흙은 어찌 됐던 중앙 쪽으로 나가는 수를 둬야 되는데 백의 다음 수는 이곳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압박. 네, 아마 이 자리가 유력할 것 같아요. 선택지가 좀 쉬워서. 그리고 이게 나와서 끊어봤자 이곳 막는 것이 또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늘어진 곳을 흙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곳을 둔다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노릴 수가 없어요. 흙은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뭐 얇지만 어쩔 수 없이 좌변에 들어갔고, 백은 이제 하변 쪽과 좌변 쪽을 뭐 동시에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흙의 승부수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 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혹시 많이 나더라도 일단 변화가 최대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판팅 선수 네. 당연히 뭐 워낙 강자로 알려져 있고 당연히 잘 두지만 이번 농심배에서의 지금까지 세 판은 초반 부분이 특히나 굉장히, 물론 시바노 도라마노 선수나 신민주 선수는 먼저 뭘 하려고 하다 실패한 거긴 하지만 오늘 대국은 딱히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판을 쉽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큰 접전 없이 유리함을 가져가는 것이 대단한 거겠죠. 역시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변이 지금 바둑이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변 쪽이 초반에 흙이 날일자 걸치고 뭐 변으로 벌리고, 물론 그 이후에 백이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래도 흙의 모양을 잡았던 곳인데 실리를 백이 다 가져가고 중앙 세력을 반대로 백이 흙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진행되는 수순이 조금 이상했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어요. 흙 입장에서는 좌변에 있는 돌과 이 하변에 있는 돌이 연결만 할 수 있다면 최상이지만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연결은커녕 괜히 돌이 더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흙의 입장에서는 비껴가야겠네요. 네, 차라리 뭐 따로따로 좀 네. 살아야 됩니다. 곤마가 서로 만나면 좋지 않으니까. 네, 이런 데 네. 두고 여기 둘 때 뭐 좌변 둔다든지 해서 완전히 그냥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흙으로 둔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백으로는 진짜 기분 좋게 한 수 한 수, 여기도 더 편할 것 같고 저기도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고, 흙은 이거를 뭐 어떻게 되면 바둑이 좋아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답답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하변과 좌변이 아무런 탈 없이 타기만 된다면 흙이 우변에서 워낙 실리로 득을 봐놨기 때문에 특히나 좌변 쪽을 백이 먼저 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흙이 들어가면서 지우면서 만약에 좌변과 하변을 동시에 쉽게 살 수 있다면 바둑은 역전입니다. 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백이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두 곳이 과연 탈 없이 양쪽이 사는 것이 가능한지가 너무 의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멀찍이 허술하긴 하지만 네. 일단 막아갔습니다. 약간 네. 애매하네요. 뭔가 공간을 일부러 좀 열어준 듯한 느낌도 있고. 너무 바짝 다가가면 바로 끊기기 때문에 조금 멀찍이서 막아갔는데 역시 끊어갈 텐데요. 백도 어딜 먼저 그쪽인가요? 네, 이런 데 붙여서 이런 식으로 젖혀가면은 막아간다고 해도 있는 순간에 여기가 뭐 쉽게 차단당하잖아요. 중앙 쪽을 둬도 어차피 차단도 남아있는데 여기 또 차단도 둘 수가 있고 이거를 만약에 붙일 때 늘어서 둔다면은 과연 날일자 한 것과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날일자일 때 어차피 날일자로 둘 텐데 그냥 밀어준 거기 때문에 이거 한 점을 잡고 살기는 어렵겠죠. 네, 너무 두터워서. 네, 갈 데가 없어 보이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여기 이곳이 일단은 일감으로 딱 떠오르긴 합니다. 이곳은 또 안 되나요? 여기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딜 또 이렇게 괴롭죠. 한눈에 봐도 예. 엄청 바빠 보입니다. 여기 뭐 네.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저는 이쪽이 좀 더 강력하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이 수순이. 일단 향후 몇십 수는 흙이 눈 딱 감고 감내를 해야겠네요. 네. 거길 그냥 나와서 안 건드려 줍니다. 이렇게 두고 차단을 하겠다. 이것 역시 일단 흙이 답답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길 나와서 끊어주면은 흙이 단수 치고 호구 친다든지 하면서 좌변 쪽은 좀 자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흙은 일단 좌변만 보면 자연스럽게 정비가 되고요. 백의 자신감이 묻어 나옵니다. 이렇게 끊어서 상대의 곤마, 호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손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호구가 되는 순간 또 한 점 연결도 남아있고요. 판팅이 선수가 네. 제가 볼 때 이 선택은 뭐 하변 쪽 공격을 다음 공격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수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여길 딱 네. 호구 자리를 급소를 두면서 자연스럽게 이 네. 한 점을 지키는 이 행마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일단 쉽게 이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도 뿌듯한 자리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의 선택보다는 여기 붙이는 게 좀 더 강력해 보이긴 했는데 일단 이 진행도 당연히 백이 주도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수순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흙은 어찌저찌 했던 따로따로 고생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살아야 그 이유를 좀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뭐 오늘도 굉장히 뭐 일방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왔을 때는 판태기 선수의 3연승 청신호가 켜진 것 같은데요. 과연 뭐 토기가스야는 어떤 반전을 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